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수사기관, 그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인신구속이 되거나 체포를 당했을 때 풀려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대부분이 또 물어보니까 제대로 위치를 모르고 있더라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파악 관련돼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인신구속에 의해서 풀려나는 제도가 지금 뭐가 있어요? 체포적부심이 있죠? 그죠? 체포적부심사가 있고요. 또 구속적부심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그죠?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도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이거 말고도 보석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공부할 것은 보석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 적어놓을게요. 그래도 우리가 현재 요런 제도들이 과연 우리 수사의 어떤 절차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경찰 공부를 몇 년, 6년, 7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죠? 현직 경찰관인데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수사과 직원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오고, 수사과 직원만 꼭 이런 걸 알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체포, 구속, 공소제기, 피고인 구속, 자, 요런 타이밍이 있다고 봅시다. 일단 우리가 체포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일단 뭐가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죠? 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두 번째, 긴급 체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세 번째, 현행범인 체포가 있죠? 그죠? 현행범인 체포.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체포제도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딱 3개예요.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체포적부심은 언제 하겠어?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체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체포적부심은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겠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된 다음에 하겠죠? 그죠? 여기다 체포적부심이라고 적어볼게요.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다음에 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적부심은 언제 하는 거야? 구속된 다음에 하겠죠. 그죠? 구속적부심. 그죠?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하겠어?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위치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적부심사하고 실질심사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받았던 날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체포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체포적부심이고요. 구속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구속적부심이에요. 그리고 꼽사리, 그죠? 꼽사리 껴갖고 바로 구속영장,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구속되기 바로 전에 하는 거야. 구속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 위치 파악이 있죠. 그죠? 이것에 대한 위치 파악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체포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체포적부심이고요. 구속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구속적부심이야. 그리고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진짜 나는 억울하다. 내가 진짜 구속을 진짜 내가 당하면서까지 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그죠? 풀려날 수 있는 제도는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텔레비 보시면 대통령이 뭐 어쩐다는 거야? 그죠? 구속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구속되니 많이.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나왔는데 정의는 뭐냐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제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직접 신문한다는 거야. 누가? 판사가. 그죠? 판사가 직접 신문한다는 거야.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피의자가 그죠? 법원에 나와서 그죠? 판사 앞에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속되는 건 좀 억울합니다. 구속되지 않고 재판 수사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밍은 뭐다? 구속되기 바로 전에 가능한 것이 뭐다?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예요. 만약에 구속이 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겠어? 구속적부심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담아두실 것은 뭐다? 체포된 다음에 구제방안은 체포적부심, 구속된 다음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 자, 저것이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라 그래서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야. 그래서 뭐 타이밍이 언제다? 구속되기 바로 전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구속에 대해서는 있는데 피고인 구속에 대해서는 바로 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은 없죠. 그죠? 예.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알아두셔. 그죠? 예. 요렇게 해놓을까? 예.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구속에 대한 것은 영장 실질심사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 신문에 대해서 여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죠? 그죠? 두 개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은, 지금 체포된 사람, 바로 기체포자하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미체포자라고도 하죠. 그죠? 자, 여기 제가 좀 검정색으로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두 개로 좀 깔라갖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중요한 건 뭐다?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됩니다. 그죠? 쓸데없이, 그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뭐 하는 거야?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해서 필요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기체포자, 이미 체포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 그 신문을 종료하는 시점은, 그죠? 신문을 종료하는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돼? 빨리 해주라는 얘기인 건데, 그죠? 최대한 빨리 지체 없이 해줘야 되는데, 신문을 종료하는 시점은 적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는 바로 신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청구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요 말은 틀린 말이야. 형사소송법, 그죠? 형소법이라고 하자 그냥. 형소법 제201조의 2의 제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종료하는 시점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예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24시간 이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그러니까 미체포자라 그러는데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지정해 주라고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 7급 검찰에 나온 바가 있고요.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미체포자인 경우에는 신문의 시한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특별히 신문에 시한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기일을 통지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요거는 빨간색으로 하고,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보자. 그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즉시 신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미체포자인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신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라고 우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나왔는데, 이 신문 장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신문 장소는 법원의 청사라는 거예요. 법원 청사 내에서 피의자 신문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검사는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텔레비 보시면 대통령이 바로 이제 피의자로 지금 출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출석을 하지 않냐면은, 우리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데, 96조의 13,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출석 거부를 한다든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틀리는데, 그죠? 예.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검사는 신문기일에 누구?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라고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다가. 자, 원칙이라고 적어볼까? 원칙이 그래. 근데, 부득이한 사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출석 거부나 질병, 그 밖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피의자를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도 더럽게 많이 나왔었죠? 2014년에는 경찰 간부, 19년에는 여기 2009년이 아니라 19년에 나온 거야, 이거. 잘못 냈네. 2019년에는 경찰 시험, 16년, 17년에는 승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피의자 출석이 없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는 가능하다는 거야. 되셨나요? 형사소송 규칙 96조 제13에 나와 있습니다. 예. 원칙은 출석을 시키되,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어쩐다는 거야?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신문 절차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또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자. 신문 절차. 자, 여기 보시면은 2013년에 경찰 승진에도 나왔고, 뭐 16년 검찰에도 나왔었는데, 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그죠? 공개 여부. 아직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죠?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문 절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거, 뭐예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공판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직, 의심을 받는 단계인데, 그죠? 피의자인데, 피고인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신문 절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쩐다? 피의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 신문 절차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기록한다? 법원 사무관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요지를 좀 적고, 그 관련된 것을 기록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제2, 제10항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로 필요적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피의자인데 변호인이 없다. 그럼 어쩐다는 거야?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뭐 하든다?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예. 방어력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것이 여기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2015년도 검찰과 법원, 경찰 승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선정된 변호인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변호인이 이 접견하는 거에 있어서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법정에 뭐예요? 판사 앞에 쓰면은 판사가 왕이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달라붙어 갖고 바로 뭐 얘기하고 접견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어떻게 돼요?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노박 그냥 접견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겠는데, 자, 깨끗하게 요것만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체포된 다음에는 5회 체포적부심을 할 수가 있고요. 구속된 다음에는 구속적부심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가운데 꼽사리가 있는데 그 꼽사리가 뭐다?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속되기 바로 전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제도 3개, 넘버1, 넘버2, 넘버3는 머릿속에 딱 넣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여기까지 수업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보기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